테스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위 테스트는 주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델. UI 테스트는 주로 뷰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고 해서 통합 테스트가 컨트롤러냐? 요거는 조금 아니라서 통합 테스트는 그러니까 모듈을 나눴잖아요. 나눈 모듈에 대해서 그것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호출하는 API들이라든지 함수 호출부가 잘 연결되는지에 대한 결합 테스트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좀 포괄적이에요. 통합 테스트라고 하는 건 포괄적으로 컨트롤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로직을 테스트하는 걸 그냥 다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로직이라고 하는 건 로직 검사는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거기 지금 피즈버즈도 함수잖아요. 피즈버즈라는 함수를 테스트하는 그냥 테스트 코드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테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여기는 연결되지 않는다. 대신 유닛 테스트와 UI 테스트는 모델과 뷰에 대한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라고 그러면 제가 회원가입을 예를 많이 들 거예요. 왜냐면은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은 반드시 작성하는 편이에요. 저는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안 되는 건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니까 서비스에서 그냥 그건 마치 그런 거잖아요. 정전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가게 문 열어야 되는데 가게 정전됐거나 기계가 안 켜지거나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거잖아요. 가입과 로그인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저는 반드시 테스트 코드를 만들고요. 이걸로 예를 들자면 회원가입으로 유닛 테스트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입에 필요한 속성값들, 이름, 뭐 이메일, 그래서 뭐 이름 필드가 적절한 길이로 입력이 되는지, 뭐 한글 이모티콘이 들어가는지도 테스트하기도 해요. 뭐 그러니까 이모티콘은 이름이 계정 이름에다 막 이모티콘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거의 안 되죠. 거의 안 돼서 아마 많이 가입해 보신 분들은 관습적으로 뭐 이모티콘을 애초에 아이디에 안 만들어 넣으실 텐데 해보시면 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펙을 만약에 규정을 했다. 이모티콘까지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게 유닛 테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필드 속성 값들 어디까지 허용할 거냐, 한자 되냐, 특수문자 되냐 이런 것들을 속성들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유닛 테스트로 진행을 하고요. 이런 게 유닛 테스트고 그 다음에 뭐 해요? 회원 가입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래서 뭐 밸리데이션이라든지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뭐라고 해야 돼? 밸리데이션 정확하게 번역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매번 수업할 때마다 제가 거기서 턱턱 막히는 것 같아. 한글말 뭐라고 하죠? 밸리데이션. 평가는 아닌데. 평가인가? 검증? 검증 같은 거. 요게 그냥 요거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요 테스트 케이스인 거죠. 그냥 얘는 테스트라 부릅니다. 가입 프로세스에 대한 테스트 코드들이 쭉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는 패스워드 컨퍼메이션 뭐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잘 적절한 길이로 입력됐는지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속성 테스트, 유닛 테스트에서는 입력의 여부가 아니라 필드 저장의 문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내가 그 값을 가지고 있을 거냐의 문제라면 이 프로세스 테스트에서는 밸리데이션 그리고 로직 가입했을 때 문자가 잘 발송되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환영 메시지가 잘 나가는지 그리고 가입 후에 로그인이 잘 되는지까지 그런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후에 UI 테스트는 그러니까 와 같이 병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UI 테스트인데 UI 테스트에서는 뭘 해요? 버튼 클릭 또는 뭐 주민번호를 받는다. 그러면 뭐 마스킹이 잘 되는지 왜 그렇게 이메일 같은 패스워드 같은 경우 평문을 보이면 사람들이 되게 거부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마치 그게 저장이 그러니까 유출될 것 같이 느껴요. 사람들은 불안해지니까. 그러면 마스킹이 잘 되는지 이런 거는 UI 테스트겠죠. 예. 그리고 뭐 필드가 적절히 위치하고 있는지, 위치, 길이, 글씨가 잘려 보이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UI 테스트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UI 테스트. 통합 테스트에는 어떤 게 살짝 더 들어가 있냐면 API 같은 거 사용. 지금 가입 프로세스 얘기했잖아요. 여기서의 통합 테스트는 뭐가 되냐면 API 호출해서 응답.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품은 모바일 앱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앱을 만들고 있잖아요. 앱이 서버랑 통신을 통해서 그렇게 앱 하나 만들 동안 조금 느슨한 테스트 코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한 3개는 만들 거예요. 생산성이 한 3배 차이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되게 조직이 크고 개발자가 많은 회사에서 조금 더 테스트 드리븐이 의미를 가져요. 작은 조직에서는 내 눈앞에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자 모여봐. 기능 이렇게 만들 거야. 그냥 이런 문제가 있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데 비해서 조직이 크면 떨어져서 일하는데 사람마다 이 제품이 동작하는 이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으니까 테스트 코드를 먼저 짜는 거예요. 테스트 코드 보니까 난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런 테스트 코드가 있네요? 라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 먼저 짜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주도 개발은 기본적으로 실패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능을 테스트부터 만들면 당연히 동작을 안 하겠죠. 함수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애에다가 함수 호출 테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함수가 정의되지 않았어요. 오류부터 날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는 첫 번째로는 테스트를 통과시키는 최소한의 코드를 짜라. 사실 여기서부터는 굳이 그러니까 결국 아까 한 얘기랑 배치되는 부분이 좀 있죠. 완전히 테스트 시나리오가 완성돼야 될 것 같은데 테스트 통과는 최소 코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피즈버즈 같은 경우는 그냥 피즈버즈라는 함수만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함수가 그냥 return 1 이렇게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불리긴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도 그냥 expect equal 1 이렇게 해놓으면 피즈버즈 1은 1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통과할 거잖아요. 이렇게 함수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그냥 1 반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 코드가 통과되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사이클을 통과시켜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기능 추가, 테스트 추가, 기능 추가, 테스트 추가. 아니지. 테스트 추가, 기능 추가, 테스트 추가, 기능 추가 하라는 얘기예요. 좀 더 가서는 이제 한 사람이 하면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한다면 회사에 여러 조직이 있다면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사람과 실제 프로그램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테스트대로 계속 작성해 나가고